아버지, 보험회사에서 또 서류 작성하라고 하네요. 무슨 서류인데? 읽어봐. 아, 복잡해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아버지, 빨리 해주세요. 늦으면 보험금 신청이 안 돼요. 잠깐. 이건 보험 서류가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3년간 간병하며 헌신했던 한 여성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항상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바로 이 작은 CCTV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2세 박영희 씨입니다. 결혼 35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켜온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으면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15일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가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달려간 영희 씨. 그리고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 부인 췌장암 3기입니다.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고 6개월 길어봐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검사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확인했지만 병실로 돌아온 영희 씨. 남편은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이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토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 그냥 포기하자.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자도 봐야 하잖아요. 영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겨우 잠들었을 때 영희 씨는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어요. 제발 우리 여보만은 살려주세요. 월 병원비 350만 원, 간병비 120만 원, 각종 영양제와 약값까지 한 달에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15년간 운영해온 반찬 가게를 정리하는 날, 영희 씨는 단골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서 더 이상 가게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생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죠. 남편만 살리면. 가게 정리로 받은 돈 5천만 원. 이것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남편이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야, 또 토할 것 같아. 영희 씨는 잠에서 벌떡 일어나 대야를 가져왔어요. 새벽 5시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벽 6시 약을 타러 간호사실에 가고, 오전 7시 미음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고. 여보, 조금만 더 드세요. 기력을 유지해야 해요. 영희야, 나 정말 힘들어.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영희 씨는 3개월 동안 병원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샤워도 병원 화장실에서, 잠도 병실 의자에서. 2021년 7월 암 진단 3개월 후였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병실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왜 연락도 안 해주셨어요? 영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진작에 연락했는데. 미영아, 연락했었는데 받지 않더라. 아, 그랬나요? 바빠서. 어쨌든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괜찮겠니? 아버지가 밤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병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실에 들어선 영희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상태가 어제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왜 이렇게 안색이? 영희야, 밤새 속이 메스꺼워서 계속 토했어. 그런데 며느리는 멀쩡히 화장까지 하고 앉아 있었어요. 미영아, 아버지 상태는 어땠어? 아, 네. 잘 주무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밤새 토했다는데 일주일 후부터 며느리는 매번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서류 작성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네요. 무슨 서류가 그렇게 많아? 보험 청구 서류, 치료비 관련 서류. 복잡해요.
그리고 남편이 잠들어 있을 때마다 서류를 꺼내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미영아,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병원에서 요청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요. 영희 씨는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작은 약봉지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거 기력회복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뭔데? 한약재로 만든 영양제예요. 암 환자들한테 좋다고. 영희 씨가 약봉지를 확인해 보려 하면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며느리는 항상 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은 후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이상하네. 영양제를 먹으면 좋아져야 하는데. 영희 씨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7월 말 항암 치료 4차를 받던 남편이 영희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봐. 조용히 말할 게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미영이, 뭔가 이상해. 내가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말이야.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이가 내 침대 옆 서랍을 뒤지더라. 그리고 내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는 것도 봤어. 설마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아니야, 분명히 뭔가를 찾고 있었어. 그리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마신 물, 맛이 이상했어. 쓴맛이 났어. 영희 씨는 그날부터 더 자세히 간병일지를 작성했습니다. 7월 28일 며느리 방문 후 구토 7회, 설사 5회, 7월 30일 며느리 방문 후 고열 38.5도, 탈수 증상, 8월 2일 며느리 방문 후 의식 저하, 응급실 이송. 패턴이 너무 명확했어요. 며느리가 올 때마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영희 씨는 간병일지를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8월 5일 며느리가 또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영희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였어요. 돌아와 보니 남편이 뭔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뭘 드셨어요? 미영이가 영양제라고 줬어. 그런데 맛이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맛이 어때요? 쓰고 금속 맛이 나. 이상해. 영희 씨는 급히 약봉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며느리가 가져가 버린 후였어요. 미영아, 아까 아버지께 뭘 드렸어? 그냥 비타민이에요. 병원에서 권하는 영양제. 어떤 영양제인지 보여줘. 아, 이미 다 드렸어요. 포장지는 버렸고. 며느리는 계속 대답을 피했습니다. 영희 씨는 병원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병실에 CCTV 같은 건 없나요? 아니요. 환자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실 내부는 촬영하지 않아요. 그럼 면회객들이 뭘 가져오는지 확인할 방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려워요. 영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알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8월 10일 밤 남편이 영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희야, 내 말 잘 들어. 미영이를 조심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 미영이가 내 핸드폰을 보더라. 은행 앱을 열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가 깨어났을 때 미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뭔가를 숨겼어. 뭘 숨겼는데요? 작은 병, 알약 같은 게 들어있는 작은 병이었어. 남편은 영희 씨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여보, 우리 집 CCTV 아직 작동하고 있지. 네, 왜요?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꼭 CCTV를 확인해. 알겠어? 영희 씨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에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해. 꼭 CCTV를 확인한다고. 8월 15일 며느리가 또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깨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버지, 보험회사에서 또 서류 작성하라고 하네요. 무슨 서류인데? 읽어봐. 아, 복잡해요. 그냥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남편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 하자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아버지, 빨리 해주세요. 늦으면 보험금 신청이 안 돼요. 잠깐, 이건 보험 서류가 아니잖아. 상속 관련이네. 며느리의 얼굴이 싹 변했습니다. 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나 아직 안 죽었는데. 남편이 화를 내자
며느리는 급히 서류를 챙겨서 사라졌어요. 8월 20일 영희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간호사실 앞 테이블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몰래 다가가서 보니 영희 씨의 이름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 종이에 영희 씨의 서명을 여러 번 따라 쓰고 있었어요. 영희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서명 연습이 끝나자 정식 서류에 영희 씨의 이름으로 서명했어요. 이게 뭐야? 영희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증거를 잡기 위해 참았습니다. 8월 말부터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상하네요. 지난주까지는 안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화될 리가. 선생님, 무슨 원인인지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암의 급속한 진행으로 보이는데 너무 빨라서. 그런데 이상한 건 며느리가 올 때마다 더 심해진다는 것이었어요. 남편도 이를 눈치챘습니다. 영희야, 위영이가 오면 내가 더 아파. 왜 그럴까? 9월 1일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남편에게 또 뭔가를 먹였어요. 영희 씨는 일부러 자는 척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뭔데? 맛이 이상한데. 괜찮아요. 한약이라 그래요. 30분 후 남편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해. 영희 씨의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2024년 3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진행이었죠. 이상하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그날도 며느리가 와서 남편에게 뭔가를 먹였습니다. 아버지, 영양제예요.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 그리고 2시간 후 남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중환자실에서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영희 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CCTV 꼭 확인해. 약 조심해.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희 씨는 오열했습니다. 35년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를 잃었으니까요. 장례식 날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이상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계속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죠. 네, 다 처리됐어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무슨 처리가 됐다는 건지. 장례식이 끝나고 3일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급히 사무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 남편분의 전 재산이 며느리분께 상속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럴 리가요. 유언장 같은 건 없었어요. 여기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동의서에도 부인의 서명이. 영희 씨는 서류를 보고 기절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었는데 언제 한 건지 기억이 없었어요. 며느리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집 명의부터 시작해서 예금, 보험금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 이름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것이에요. 미영아, 이게 무슨 소리니? 나는 어디서 살라고? 요양원 자리는 알아봤어요. 월 80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35년을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영희 씨.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까지 몇 벌뿐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허름한 요양원으로 쫓겨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이 15억이었는데 이제 남은 건 월 80만 원의 요양원비뿐. 이게 말이 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 그 집. 며느리한테 다 뺏긴 집이구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영희 씨는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3년간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이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어느 날 요양원에서 영희 씨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CCTV 꼭 확인해. 그래, 집에 설치된 CCTV가 있었어요. 영희 씨는 몰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영희 씨는 숨어서 CCTV 녹화 장비를 확인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 맞다. 남편이 알려준 대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장면들, CCTV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영희 씨가 없을 때마다 남편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괴로워하는 모습. 이게 뭐야?
더 충격적인 건 서류 조작 장면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강제로 서명을 받는 며느리. 이런 짓을.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영희 씨 모르게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는 장면. 영희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준비한 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는 며느리. 내가 언제 동의서에 서명했나 했더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을 독살하고 서류를 조작하고 상속을 가로챈 것까지 영희 씨는 자신이 써둔 간병일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온 날짜와 남편의 상태 악화 시점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져온 의문의 약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영희 씨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CCTV 영상, 간병일지, 의심스러운 약봉지까지. 경찰관님, 제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던 경찰도 영상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며느리는 3일 후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살인, 서류위조, 사기죄였죠. 경찰 조사 결과 며느리가 먹인 것은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에서도 독성 반응이 검출됐어요. 재판에서 영희 씨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도 충격을 받았죠.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며느리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영희 씨에게 되돌아왔어요. 여보, 이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영희 씨는 남편의 묘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CCTV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현재 영희 씨는 다시 자신의 집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혼자 참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